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11월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어떤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읽었던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봤던, 만났던 책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저거 한번 나도 읽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면 얼른 시도해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본 책은 로알드 달이 쓴 맛이라는 제목의 소설집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소설들은 아니고 단편 소설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로알드 달이라는 작가를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리뷰를 올려놓고 보니까 이제 댓글이 이제 몇 개 달렸는데, 이 작가의 작품들을 읽어보신 분들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소설은 여러 개 이제 단편들이 모아져 있는데 그 단편들이 각각 이제 독립적입니다. 뭐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주인공이나 주제나. 하지만 각각의 이야기들이 좀 풍자를 담고 있고 또 이야기에서 반전이 돋보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밌다 라는 식으로 좀 웃으면서 볼만한 책이었어요. 리뷰에도 제가 썼는데 옛날에 뭐 한국 민담집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좀 꼭 이 서양식 민담집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뭐 시간 나실 때 한 편 한 편 재미있게 읽어보실 만한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네요. 두 번째로 본 책은 패트리샤 로버츠 밀러가 쓴 선동은 쉽고 민주주의는 어렵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작고 얇습니다. 한번 읽어가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 책은 선동과 관련된 책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선동을 하는지 또 그런 선동에 어떤 식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이 책 후반부에는 어떻게 하면 그런 선동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서 좀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가 뭐 그런 조언도 간략하게 실려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조금 약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동가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정도 갖고 될까 싶은 생각이 좀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 앞에 부분이 선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하고 그 안에 있는 심리가 어떤 것인지를 펼쳐놓는 그 부분은 분명 읽을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름책방에서 얼마 전에 이 책을 소개하는 책 스토리 영상 하나 올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영상 먼저 한번 보고 또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알베르 까뮈가 쓴 카빌리의 비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까뮈를 아는 분들 많이 계시죠. 노벨상도 받았으니까 꽤 유명한 작가죠. 이 책은 까뮈가 젊은 시절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기자로서 알제리의 한 산골 마을에 파견돼서 그곳의 삶을 몇 주간 살피고 쓴 일종의 보고 기사 내지는 르포 형식의 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카빌리라는 마을이 너무나 가난한데 이 가난한 마을이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제 그 주요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행정 정책들, 그리고 주민의 삶에 깊이 관심이 없는 공무원들, 뭐 이런 것들도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이런 삶에서 이끌어낼 수 있을까도 나름 기자로서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꽤 괜찮은 현장 보고 기사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사들도 좀 이런 기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워낙에 이 기자에 대한 신뢰가 낮은데 기자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또 개선점까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새는 뭐 그렇지 못한 것들이 꽤 많긴 하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자들도 얼른 수준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로널드 호크가 쓴 일하는 사도 바울의 사회적 배경과 맥락이라는 제목의 좀 긴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일하는 사도, 우리가 흔히 바울의 직업을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텐트 메이커. 하지만 그 바울이 그 일들을 얼마나 했는지, 그의 삶의 그 시간 중에서 또 복음 전도자로서는 또 어떻게 살았는지, 이 비중이라든가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을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사역을 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일을 해야 그렇게 먼 지역들을 여행하면서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루에 그냥 뭐 한 3, 4시간만 할애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막 다 쏟아부어도 충분할 만큼 돈이 벌렸을까요? 사실 이 생각은 별로 안 해봤었거든요. 이 책의 저자는 바로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 그것이 그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는, 성경을 중심으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관한 인상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도 그렇게 두껍지 않으니까 뭐 한번 시간 내셔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바울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괜찮은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로이 클라우저가 쓴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진짜 큽니다. 크고 두꺼웠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이번 달 첫날부터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워낙에 크고 두꺼운 책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다른 책들을 몇 권을 또 읽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책들 중에 한 서너 권 정도는 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읽었던 책이에요. 지금 종교적 중립성이라는 개념을 공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사회에서는 종교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식의 어떤 2차원적인 개념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은 굳이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약간 종교를 좀 밀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종교의 영향력이 크게 별로 없을 것 같은 영역들,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하는 영역에서도 종교적인 감각, 종교적인 개념이 그것을 세워가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사뭇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종교성이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들의 영역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꽤 그럴직하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의 작업을 이렇게 크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우리가 현대 학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신화들, 여기서 말하는 신화라는 말은 실제가 아닌 것이란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그런 신화에 대해서 그것을 깨뜨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책입니다. 이런 책은 혼자 읽기는 쉽지 않으실 테니까 한번 모여서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나눠봐도 괜찮을 만한 책이고요. 다음으로 본 책은 국회의원이죠. 박주민 국회의원이 쓴 주민의 헌법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주민의 헌법. 이 주민은 아주 중의적인 것 같아요. 저자 자신을 말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주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썼다기보다는 헌법 조문을 서문부터 마지막 조문까지 차근차근 풀어놓은 책입니다. 이 조의 내용은 이러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졌고 이런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설명하는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그게 뭐 헌법학, 개론 뭐 이런 책들처럼 좀 어렵게 나온 게 아니고 일반인들, 말 그대로 주민들, 우리의 일반적인 소시민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만한 수준의 그런 개념들을 모아놓은 책이니까 그렇게 어렵게 읽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헌법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일상에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전원희가 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사탄과 관련된 책이에요. 뭐 사탄과 관련됐다니까 무슨 사탄 숭배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성경의 그 시대에 구약과 신약 그리고 중간기에 이 사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문헌을 인용하고 연구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어렵게 보지는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수준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개념이 저자에 따르면 처음에는 좀 단순한 형태로 나와 있다가 점점점 그게 발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책의 후반부에서는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 사탄에 관한 이해가 정말로 성경적인가? 라는 질문도 던지고 있고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 책입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꽤 재밌게 봤던 책입니다. 김호연 작가가 쓴 불편한 편의점 2, 2탄입니다.
작년인가요? 제가 1탄을 읽고서 이 책 좋습니다 하고서 소개하는 영상도 만들었었는데요. 이 책은 그 후속편입니다. 같은 청파동에 있는 어레이스라는 한 편의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들, 또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따뜻한 필체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책이죠. 한번 보시면 이 책도 역시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1편과 거의 연속되는 1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다른 캐릭터로 설명해내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1편을 좋게 보셨다면 이 2편 역시 즐겁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이렇게만 반복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3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3편이 나온다면 조금 더 많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조금 들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이 책이 너무 재밌게 봤고 이번에도 역시 행복하게 읽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이온 포세가 쓴 멜랑콜리아 1, 2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민음사에서 리뷰 제안을 먼저 해주셔서 이제 받아보게 된 책이었습니다. 이온 포세라는 작가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러고 보니까 이번 달에는 노벨 문학상 작가의 책 2권을 읽었던 것 같아요. 앞에 그 카빌리의 비참도 그랬죠. 이번에 새롭게 이제 받은 노르웨이 작가의 책입니다. 제목이 멜랑콜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제목부터 좀 우울하죠. 실제로 이 책의 주인공인 라스라는 노르웨이 출신의 화가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인 질병,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분석한 건 아니고 소설의 전반부는 이 라스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 있어서 라스의 생각을 계속해서 서술합니다. 근데 이 화가가 깊은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고 환각이나 환시, 환청, 피해, 망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저 읽으면서 내 정신도 혼미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었는데요. 또 이 책의 2권은 이 라스의 동생의 입을 통해서 또 오빠를 회상하는 장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동생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살짝 어떤 치매 경계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그 사고 역시 앞서 그 오빠인 라스에 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책 자체는 꽤나 그렇게 좀 어렵게 읽혔어요. 저한테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런 책을 쓴 작가가 어떻게 노벨상을 받았을까? 또 이 책도 꽤 높게 평가를 받더라고요. 저는 그 서술의 방식들, 표현해내는 그 방식, 기법에서 크게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차분하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캐릭터 자체가. 그걸 이렇게 표현해냈다라는 게 좀 대단하다. 그렇게 받아보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조금 어렵게 느껴진 책이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달에는 9권의 책을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고 크고 두꺼운 책 한 권 빼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책들은 아니었고요. 여러분은 어떤 책이 이 가운데서 제일 눈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가장 재밌게 봤던 책은 역시 불편한 편의점 2권이 아니었나 싶어요. 쉽게 읽히고 무엇보다 그리고 따뜻합니다. 온통 뉴스나 어디를 봐도 좀 쌍막하고 쌀벌한 그런 이야기만 들리는 요즘이잖아요. 전쟁 이야기도 계속 들리고요. 가끔 좀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좀 힐링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권 고르신다면 어떤 책을 골라보시겠습니까? 11월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도 이 2달밖에 안 남았네요. 남은 2달 동안 어떤 또 재밌는 책을 만나게 될지 살짝 기대도 되고요. 또 역시나 언제나처럼 저희 주변 또 읽을 책들이 잔뜩 쌓여 있어서 살짝 부담도 되고요. 11월에도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좋은 책 읽으시면서 남은 2달 2023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